200만 원입니다. 와, 일주일 만에 매도 완료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코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세연쌤 혼자가 아니고요.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이 소액을 가지고요. 낙팔에 성공하셔서 수익을 내셨는데 낙찰받은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매도 완료하였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두 아이 엄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원님께서 도대체 어떤 물건을 낙찰 받았는지 한번 먼저 볼게요. 그리고 우리 회원님께서는 굉장히 소액으로 지금 이 결과를 내셨거든요. 투자금이 2,650만 원 맞나요? 맞습니다. 와, 너무 대단합니다. 3천만 원도 채 되지 않아요. 2,650만 원으로 과연 얼마의 수익을 냈을까요? 궁금하시죠? 물건 보겠습니다. 경남 거제시에 있는 아파트예요. 우리 회원님 어디 사세요? 강원도 춘천이요. 강원도 춘천에서. 우와, 거제시까지 대단하세요. 소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대지권은 20평, 건물 면적이요 84.96제곱미터이거든요. 전용 면적이 25.7평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몇 평인가요? 33평입니다. 감정가가요 2억 6천만 원이고요. 한 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이 되어서 최저가가 1억 6,64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아파트 물건을요, 우리 회원님 얼마로 낙찰 받으셨죠? 1억 8,25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네, 1억 8,25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감정가 대비했을 때 70% 정도로 낙찰을 받으셨는데요. 매매가가 사실은 감정가랑 완전히 달라요. 네, 그죠? 맞아요. 낙찰 비율은 정말 중요하지 않죠? 맞아요. 예, 이제 확실하게 아시죠? 네네, 정말로. 사진 볼까요? 오, 아파트가 굉장히 깨끗해 보이네요. 연식이 어떻게 되죠?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차 된 아파트입니다. 오, 좋은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위치한 얼마나 좋은 입지의 아파트이길래 이렇게 일주일 만에 매도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회원님이 낙찰받은 아파트입니다. 보니까 약간 동떨어져 있는 느낌인데요. 어떤가요? 그 주변보다는 살짝 언덕으로 올라오고 언덕이에요? 언덕까지는 아파트였는데 오.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네. 여기 좋아하는 분들은 또 이 아파트 살기 좋다고 아이들 키우기 좋다고 하시면서 네.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아파트의 장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입지도 별로고 또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위쪽으로 많이 몰려 있어요. 네, 모여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고 또 구축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구축 아파트가 사실은 시세는 더 저렴할 것이고요. 여기 보니까 또 신축 아파트 같이 보이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쪽이나 이쪽 가지 않을까요? 구축은 또 너무 오래됐고 신축을 가기에는 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딱 중간 가격도 형성되어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조사 당시에는 그리고 관리도 되게 깨끗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회원님이요, 이 물건을 딱 이렇게 경매지에서 보고 지도로 봤을 때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셨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파악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네. 물건을 보고 자꾸 뭔가를 팔릴까? 안 팔릴까? 네. 괜찮을까? 아닐까?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맞아요. 파악을 하셨죠? 시세 조사하면서 알아봤습니다. 네, 시세 조사를 해야, 이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물건을 보고 여기서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해요. 네, 지금 이렇게 봐도 여기 구축은 쌀 거고 이 신축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굳이 올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한 결과 이 구축은 너무 구축이야. 네. 그죠? 그리고 이 신축은 비싸요. 3억대가 넘어가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2억 초반, 2억 정도 된 이 아파트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구축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2억 정도 하는 요 준신축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으세요? 3억대는 너무 비싸. 그죠? 그런 수요가 굉장히 좋아할 법한 딱 그 물건입니다. 시세 조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원님께서는 권리 분석을 스스로 혼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 부탁드릴게요. 임차인 현황에는 임차인이 없다고 나와 있고요. 네. 건물 등기 보면은 근저당 설정 그쪽으로 해서 말소 기준 등기 이제 다 소멸되는 걸로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할 임차인의 네네.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요. 다 소멸이 되는데 네.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가처분? 네, 맞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충분히 돈 버는데 전혀 문제 없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네. 또 알려드리니까요. 그럼 이 물건을 도대체 우리 회원님께서 얼마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얼마를 냈는지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금 2,650
8,250만 원으로 도전한 소액 아파트입니다. 낙찰가는 1억 8,250만 원이고요. 일주일 만에 매도 완료한 이 아파트. 회원님, 매도가 얼마인가요? 2억 200만 원입니다. 2억 200만 원. 와. 근데 이 감정가가 2억 6천이잖아요. 네. 맞죠? 네. 감정이 너무 높이 잡혀 있어요.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몇 프로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라면 수익은커녕 굉장한 리스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낙찰가율에 여러분들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것은 시세 조사이고요. 내가 얼마에 팔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대출을 얼마 받으셨나요? 1억 5,6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럼 낙찰가 대비해서 85% 정도가 되는데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 글쎄요. 글쎄요. 몰라. 왜냐하면 모르셔도 돼요. 보통은 제가 낙찰가 대비 한 70%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감정이 좀 높이 잡힌 물건이죠. 네. 감정이 높이 잡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네. 낮아요. 그러니까는 대출이 좀 많이 나온 케이스죠.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내가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소액을 가지고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실 때에는 매매가 대비 감정이 좀 높이 잡혀 있는 물건을 낙찰받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자가 나가죠. 이율은 몇 프로 정도? 5.4% 받았습니다. 그럼 한 달에 이자가 70만 원 맞죠? 네. 네, 7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용 계산 해보도록 할게요. 취득세하고 법무사 수수료도 내셔야 돼. 대출 받았으니까. 네. 이전 비용이라고 하죠. 이 이전 비용이 얼마 들어갔나요? 280만 원 들었습니다. 네, 280만 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엔 저희가 대출 1억 5,600만 원, 낙찰가 대비 85% 받은 이 대출의 이율이 5.4%였거든요. 낮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이율이 낮지 않아. 한 달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 70만 원. 한 달 낸 거예요. 일주일 네. 만에 매도가 됐으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 대출 상품이었나요? 아니, 없습니다. 없었어요. 네네. 없었습니다. 근데 모든 대출 상품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최근에 저희 낙찰 받으신 분들 다소 하셨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 상품으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입찰가 선정하실 때 중도 상환 수수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고 입찰가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들어가죠. 그럼 이 아파트를 2억 200만 원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비용이요 얼마죠? 73만 원입니다. 73만 원이고요. 명도비가 혹시 들어가셨나요? 네, 이사비 200만 원. 이사비 200만 원 들어가셨어요. 명도 얘기 살짝만 좀 하고 넘어갈까요? 명도비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이 쉽게 안 나갈 것 같아서 또 빨리 진행하고 싶어서 이사비를 드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사비 한 200만 원 정도 나갔지만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어요. 강제집행까지 갈 것인지 이사비를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이사비를 나는 200만 원까지 못 주겠어 하면은 거기에서 또 협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혜연이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도 나지만 목적이 저희가 빨리 명도를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소유자분이 한 200만 원이면 빨리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또 표하셨어요. 그래서 200만 원으로 협상을 한 케이스인데 이거는 200만 원이 정석은 아니에요. 그래도 빨리 명도를 하고 일주일 만에 매도를 했잖아요. 네네. 맞죠? 매도가 빨리 될 수 있는 물건은 이렇게 저희가 좀 이사비를 지급하더라도 시간을 좀 단축한다. 왜? 소액은 속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테리어나 입주 청소 비용 이런 거 들어갔나요? 아니요. 안 들어갔어요. 네, 청소도 안 청소도 했어요. 안 하고. 네. 양심 없다. 그래도 일주일 만에 매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총 들어간 비용이요 623만 원이라고 한 총 비용이 들어가셨어요. 네. 맞죠? 네. 그럼 매도 가격 2억 200만 원에서 낙찰가 1억 8,250만 원을 뺐더니 액면상 시세 차익이 1,950만 원이에요. 네. 1,950만 원에서 총 비용 623만 원을 뺐더니요 1,327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 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개인으로 매도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매매 사업자로서 사업자를 내고 하는 거죠. 매매 사업자로 소득 신고를 했을 때 수익이 1,400만 원 이하 구간이기 때문에 6%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지방세까지 어차피 내야 되니까 6.6%의 세금 적용했을 때 세금이 87만 원이 나와요. 계산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근데 저하고 입찰 상담할 네. 때 제가 다 계산해드렸죠. 그리고 1,327만 원에서 세금 87만 원을 뺐더니 수익이요. 수익이 얼마인가요, 회원님? 1,240만 원입니다. 네, 1,240만 원. 춘천에서 거제도까지 왔다 갔다 한 교통비도 들어갔을 거고 하기 때문에 40만 원은 그냥 뺄게요. 순수익 1,200만 원입니다. 와,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와, 저는 투자금이 많으신 분이 큰 돈을 버는 것보다 이렇게 소액을 가지고 소액의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저는 더 대단하고 존경해요. 왜냐면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 소액을 가지고는 솔직히 물건 고르는 것도 어느 정도 좀 한정되어 한계가 있고요. 있죠.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걱정과 고민들 많이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또 결과까지 잘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현님.
원장님. 제가 와,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이에요. 그럼 우리 회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셨어요. 수익 1,200만 원. 이 물건을 어떻게 골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경매를 딱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물건을 고르는 거. 어떤 물건이 좋을까? 어떻게 골라야 하나? 이 부분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네. 그거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폐차를 몇 번 하고 나서 음. 이거는 아닌가 싶어서 몇 개월을 또 손을 놓고 있다가 네. 다시 정신 차리고 세연쌤 수업을 듣게 됐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일강에서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지역은 한정 짓지 않고 금액으로 정해서 검색을 했는데 그때 한번 처음에 이제 눈에 딱 꽂히니까 다른 물건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한번 조사해볼까 시작해서 상담도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다 열어놓고 보셨네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거제도까지 가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면은요, 이 물건 내가 낙찰받아서 매도하면 수익 날 것 같은데 하면 안 갈 수가 없어요. 몸이 먼저 나가죠.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 회원님께서 경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경매를 하고는 싶은데 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시작을 하셨는데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아직도 걱정, 근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회원님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뿐이고 아이가 어려서 엄마가 항상 학교한 다음에 집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서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되면서 좀 무료하잖아요. 그럴 때 세연쌤 유튜브가 뜨면서 너무 재밌게 밤새도록 그거를 봤거든요. 그때 이제 경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제 실전반에 등록을 하셨는데요. 이 실전반 강의료가 싸지 않거든요. 네네. 그때 좀 마음이 어땠어요? 내가 이 비용을 내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의심도 하고 내가 과연 될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저를 의심한 건 아니시죠? 네네. 제 자신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 아이를 2명을 키우고 있었고 저는 이제 아침에 라이딩 해주고 학교 학원도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 엄마였기 때문에 과연 올라가서 들을 수 있을까? 근데 또 온라인 수업도 있는데 괜히 오프라인 수업을 제가 스스로 고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될까 하고서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러면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자 하고 무조건 그냥 올라온 거거든요. 아침에 아이들 보내자마자 바로 올라와서 등록했어요.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 수업을 듣게 되신 거네요? 네네네. 처음에 1강 딱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좋다 하고 내려와서 이제 2주차에 올라오려고 했는데 아침에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픕니다. 조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하고. 아이고. 네네. 그래서 다시 이제 못 올라오고 다음 주에도 또 계속 무슨 일이 생기고 뭐 일이 자꾸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일이 네, 생겨, 그죠? 정말로 이상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이제 듣게 되는데 온라인 수업도 집중이 안 될 줄 알고 그랬는데 너무 집중이 잘 되고 저는 온라인 수업이 또 되게 잘 맞는 거예요. 그래요? 아이들 다 보내고 책상에 앞에서 혼자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게 다시 1강도 들을 수가 있고 모르는 건 또 앞에 거 다시 듣기 하고 또 보고 하면서 너무 오프라인만 고집 안 하고 온라인도 충분히 좋다고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게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초보자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듣고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죠? 네. 근데 저는 꼭 오늘 수업 들은 거 집에 가셔서 다음 주 수업 때까지 한 번 꼭 다시 반복해서 듣고 오세요 라고 해서 제 강의를 다 녹화를 해서 단톡방에 올려드리거든요. 그거를 지금 보고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면 수업을 듣기 전하고 수업을 듣고 나서 어떻게 좀 느낌이 다르셨어요? 정말 다른 게 네. 저는 검색을 할 줄 모르던 사람이고 용어도 모르던 사람이에요. 검색은 정말 제가 살고 있는 지역만 찾아보고가 끝이었는데 네. 1강 때 보면은 어떻게 검색하는지 사이트 어떻게 들어가는지서부터 정말 1부터 10까지를 차근차근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면서 눈도 더 넓어지고 검색하는 그 폭도 넓어지고요. 그러면서 물건도 더 다양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셨구나. 처음에 유튜브를 보시면서 와 저분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거든요. 난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냥 영상 보면서 한없이 부럽고 어떻게 했을까? 와 정말 대단하다. 나도 할 수 있을까? 계속 그런 생각만 들고 정말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영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네. 저 사람은 대단한 거야. 아니에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야.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전화하면서 진행하고 용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연쌤께서 이것만 따라만 하세요 하고 이제 막 1주차는 어떻게 2주차는 어떻게 이렇게 따라만 하라고 알려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한번 해봤어요. 해봤어요. 네네. 네, 저는 실전으로 수업을
팁을 알려드리잖아요. 네. 이 강의 자체가 실전 반이거든요. 말 그대로 공부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거를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그거를 과제를 잘 하셨나요? 힘들긴 했지만 네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검색하는 거 막 하루에 몇 개씩 하라고 네. 하고 하셨잖아요. 네. 시세 조사하는 것도 네, 그렇고 또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게 안 어려울 수가 없거든요. 네, 그죠? 맞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못할 것도 없어. 맞아요. 근데 맞죠? 또 예, 그래요. 근데 해보면 되는데 먼저 막 겁내고 그래서 음. 못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회원님 그럼 이 물건의 입찰가를 어떻게 정하셨어요? 전화 상담을 세연쌤이랑 진행을 했거든요. 입찰 상담을 전화로 했어요. 네네 그죠? 맞아요. 그때 세연쌤께서 너무 높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입찰가를 저와 함께 정했는데 사실 세연님도 마음속으로 처음에 정한 입찰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저희가 네, 입찰가를 1억 8,250만 원 제가 50만 원 더 붙여보죠? 라고 했거든요. 어때요? 이거보다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더 높은 금액이었어요. 얼마까지 생각하셨어요? 500만 원 이상 더 높은 금액이었어요. 오, 그래도 어쨌든 낙찰 받고 네. 수익은 나요. 그죠? 네, 네. 수익금이 조금 줄어들 거의. 뿐이지. 그리고 차순위하고 지금 보니까 한 180만 원 네, 정도의 맞아요. 차이가 나거든요. 네, 네. 없었으면 굉장히 배 아팠을 것 같아요. 저 때문에 500만 원 더 네, 버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거 사주세요. 네. 저하고 입찰 상담할 때 떨리거나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어땠어요? 처음에 이제 입찰 상담할 때 당연히 떨리고 기대도 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너무 준비를 미흡하게 해서 끊고 나서 되게 죄송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세연쌤께서 회원님 더 궁금한 건 없으세요? 너무 친절하게 끝까지 대해주셔서 끊으면서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입찰 상담을 저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스스로 그냥 정확하게 조사를 하게 되지 않아요? 완성도 있게 하게 되지 않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앞으로 화이팅!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회원님께서 매도까지 진짜 빠르게 했어요. 네. 누구나 원하는 낙팔을 지금 일주일 만에 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낸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너무 좋고요. 저는 정말 한 3개월, 4개월 걸리지 않을까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내놓자마자 한 3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네. 그러면서 일주일 안에 매도가 됩니다. 와, 수익은 1,200만 원. 남편분 혹시 경매하는 거 괜찮으세요? 어떻게 응원해 주시나요? 아, 남편이 처음부터 여보 되게 잘할 것 같아. 그렇게 응원을 해줘서 그냥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 남편이네. 보통은 좀 배우자분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고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굉장히 처음에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법원 갈 뻔했습니다. 도장증으로. 하지만 꿋꿋하게 세연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편분께서 좋아하셨어요? 네, 정말 좋아했어요. 좋아하셨어요. 네. 우리 와이프가 1,2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네. 경매로 해서. 네. 교육비 몇 배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쵸? 네, 몇 네. 배 뽑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교육비만 네, 뽑으세요. 맞아요. 욕심 내려두시고 교육비만 뽑으세요. 학원비만 뽑으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거든요. 맞아요. 예, 맞죠. 왜냐하면 그 기준점이 없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얼마를 써야 되지? 내가 얼마를 버는 게 맞는 걸까? 제가 그 기준점을 잡아드리는데 사실은 딱 300만 원만 버시는 분은 없거든요. 맞죠? 맞아요. 네, 그 이상 법니다, 여러분. 벌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경매이기 때문에 다른 집보다는 조금 좋은 가격으로 빠르게 매도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가격 말고 그냥 남들이 파는 가격으로 하고 싶어, 시간이 가더라도 500만 원 더 받고 싶어, 1,000만 원 더 받고 싶어 이러신 분은 그건 본인이 결정하시면 돼요. 그죠? 본인의 결정입니다. 그럼 우리 혜연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 계속 열심히 조사하고 있고요. 낙팔 하고 싶습니다. 계속 나팔나팔해서 네, 네. 우리 건물주가 되는 네. 그날까지 화이팅 하셔야죠. 1탄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희. 그쵸? 네. 2탄, 3탄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혜연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우리 혜연님이 앞으로 진짜 나팔나팔 빠르게 해서 건물주가 되어서 따박따박 월세 받는 편안한 삶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영님들께 의미 있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늘 생각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생각하고 말만 했던 사람이었는데 생각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잖아요. 시작을 해야지 결과를 알 수가 있고 네. 실패든 성공이든 결과를 만나야지 자신의 실력과 노력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스스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와. 뭐든 한번 해보세요. 시작을 해보세요. 네.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멋진 엄마세요. 이렇게 두 아이 케어하면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우리 엄마 굉장히 진짜 멋지고 존경스럽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멋집니다. 마지막으로 세연쌤도 우리 사랑하는 소영님들께 의미 있는 한마디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뭐라도 좋으니까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작은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작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성공으로 보답을 할 겁니다. 이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큰 성공이 되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우리 오늘 낙찰받은 이 회원님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이 아마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반드시 해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 회원님, 제가 회원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회원님 멋진 부자 엄마 되시라고요. 이렇게 사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